안녕하십니까. 레인보우 역학원의 레인보우입니다. 쉬운 사주학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어머니 운과 인덕운을 볼 수 있는 인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인성은 정인과 편인이 있습니다. 정인은 일간을 생하면서 일관과 다른 음양의 오행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편인은 일간을 생하면서 일관과 같은 음양 오행을 말합니다. 우선은 인성에는 정인과 편인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요. 다 합쳐서 인성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정인과 편인의 어떤 구분 그리고 다른 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따로 갖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성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인성은 사회적 의미로 공부, 부동산, 문서, 도장, 욕심, 인덕, 승진 등을 의미합니다. 인성이라는 말의 유래는 인자가 도장인자입니다. 여기 옆에 제가 사진을 하나 여기 붙여놨는데요. 사진 보시면은 이 도장에 권력을 상징하는 끈을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도장을 사용하기에 편하도록 끈을 만든 것도 있지만요. 이 도장을 쓰는 사람의 어떤 권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걸 인끈, 도장의 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인끈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인성은 권력도 상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친적으로는 어머니를 의미하고요. 남녀 모두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운을 볼 때는 이 인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성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도움, 인덕이라고 의미하죠. 그 인덕이 좋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인성이 너무 강하게 있으면은 욕심이 많아서 사람들의 인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욕심을 많이 부린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이익, 이득을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심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인성이 좋게 잡혀야 인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은 어떤 느낌인지 안 옵니다. 그래서 실제 사주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주는 갑술년, 정묘월, 임자일, 갑진시생입니다. 일간이 임수죠. 네 편, 내 편을 한번 나눠볼까요? 일지, 자수 같은 물이 있습니다. 일간이 임수, 물인데 같은 물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돕는 오행이 인성이죠. 인성은 여기 보면은 없습니다. 연지 술토 안에 신금이 있긴 한데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고요. 나머지는 다 다른 오행입니다. 다른 오행의 형국을 보면은 나무 기운들이 상당히 강하죠. 나무 기운들이 강하다는 얘기는 나무들에게 힘을 많이 빨렸다는 얘기입니다. 물기운들이. 그래서 물기운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흙기운들도 있죠. 흙기운들이 또 물기운들을 공격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주가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사주가 강해지려면은 지금 방금 공부한 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성은 물을 돕는 것은 쇠기운이죠. 이 쇠기운이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주 주인공은 인성이 약하죠. 인성이 약하다는 얘기는 어머니 운이 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부운 약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의 인덕도 약할 수가 있습니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특히 윗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점도 약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보시고 인성이 약하면은 어머니 운이 약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많이 못 받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거나 그리고 승진을 노린다고 할 때는 인성운이 오는 해가 유리합니다. 올해가 경자년이죠. 경자년에 경금이 큰 쇠기운이 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부동산을 팔거나 사고 싶을 때는 부동산 매매 운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승진을 노린다면 올해 승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운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덕이 원판적으로 없는 분의 사주를 봤고요. 그리고 인성운이 오는 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병술년, 무술월, 신미일, 무술시생입니다. 일간이 신금이고요. 일주가 신미일주입니다. 일주 자체가 인성을 깔고 있죠. 그리고 주위를 보니까 모두 인성으로만 덮여 있습니다. 모두 흑기운들로만 덮여 있죠. 쇠기운을 돕는 것은 흑기운이죠. 흑기운으로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의 병화가 흑기운을 돕고 있고요. 모두 나의 세력들입니다. 이분은 인성이 강하니까 인덕이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은 인성의 어떤 요소, 흑기운 오행이 너무 강하게 잡혀 있습니다. 이 신금은 작은 쇠 조각이거든요. 큰 쇠 기운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흑기운은 이 쇠 기운을 덮어버립니다. 쇠 기운을 생하는 게 아니라 덮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주 전문 용어로 토다금매라고 합니다. 제가 전문 용어를 설명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주는 쉽게 음양 오행적으로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전문 용어를 이렇게 강의 때 이렇게 말하는 건 별로 싫어하는데요. 토다금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한 인성 기운에 의해서 반대로 인성의 영향을 못 받은 것이죠. 사주 통변을 한다면은 인성이 너무 강해서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덕도 잃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주를 가지신 분이 올해 말고 2018년도 무술년 큰 흑기운들이 오는 해였으면 어떨까요? 부동산 매매운이나 어떤 승진이 됐을까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큰 흑기운이 오는 해에 부동산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아주 안 좋게 부동산 매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승진을 노리고 있는 직장인이라면은 반대로 승진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물론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그리고 어머니와 어렸을 때부터 떨어져 지냈거나 이럴 가능성은 적고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은 어머니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과잉보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무례하게 굴거나 안 좋은 버릇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칭찬만 하면서 안 좋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잉보호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머니의 어떤 긍정적인 면, 그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통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운이 결국에는 좋지 않았다, 그것이 본인의 욕심이 강해지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사주 육친 중에 인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최대한 짧고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이해 안 가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은 바로바로 답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